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핵무기는 상호 확증 파괴 무기로 핵무기 발사 또는 발사 징후와 동시에 동맹국의 선제, 보복 공격으로 국가로서의 기능을 영구히 삭제당한다는 점에서 군사력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사실 핵무기는 내가 죽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갖고 있어도 절대 쓸 수 없는 무기가 핵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 무기 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하는 것은 미사일과 유도 무기입니다. 미사일과 유도 무기는 실제 전쟁 발발 시 개전 초기에 효과적으로 적군이 반격하지 못할 수준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무기 체계이면서 얼마나 다양한 운용성을 갖추냐에 따라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래서 군사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사일과 유도 무기 체계를 얼마나 전력화에 두고 있는가를 평가해 실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산출합니다.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현대전에서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 평가할 만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사거리 1500km의 현모 3C 순항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사거리 3000km의 현모 3D 순항 미사일도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전력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연안까지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북한, 중국, 일본과 전쟁 발발 시 개전 초기에 각국의 본토에 한국이 투발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과 유도 무기의 수량은 수천 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반도 주변국은 자신들의 본토는 이미 한국의 미사일과 유도 무기만으로도 쑥대밭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극단적 전력 또는 비스트 모드로 표현합니다. 한국의 미사일과 유도 무기의 종류나 배치 수량은 국지전이나 특수한 작전 목적이 아니라 세계에서의 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전면전을 상정한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미사일과 유도 무기가 실전에서의 효용성이 얼마나 강한 무기 체계인지를 잘 알려주는 예시는 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군의 국방 예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각종 첨단 무기 개발 및 배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국방 예산을 축소하면서 그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외시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자주국 사포, 미사일, 유도 무기입니다. 즉, 가성비와 효과면에서는 이를 따를 무기 체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초음 속의 속도와 종말 회피 기동 기능까지 갖춘 미사일과 유도 무기들은 현존하는 어떠한 방공 방어 체계로도 요격을 100% 보장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간헐적으로 날아드는 미사일이 아닌 쏟아지듯 퍼붓는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국가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입니다. 당시 정권은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km급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우리나라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1960년대부터 4대 군사노선 정책으로 군사력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청와대 기습 침투는 물론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같은 대남 도발을 벌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광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동시에 휴전선을 방어하고 있던 미 육군 7사단의 철수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술 주권에 의한 자주 국방이란 비전을 세우고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일차로 1976년까지 사거리 200km급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후 미군의 전술용으로 실전 배치한 허싱웰과 같은 사거리 500km급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밀리에 추진된 만큼 개발 계획 역시 항공공업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기술력으로는 첨단 기술의 요체인 미사일을 만들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존 미사일을 모방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본 기술을 확보한 후 500km급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모방 생산할 미사일 모델은 당시 국내에 배치됐던 미군의 나이키와 플러스 미사일을 선정했습니다. 1970년대 나이키는 현대처럼 고밀도 집적 회로가 아닌 진공관 전자회로를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반도체로 교체하고 추진체는 물론 다양한 유도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미사일이 바로 국내 첫 미사일인 NHK-1 또는 K-1으로 불렸던 백곰입니다. 당시 백곰은 나이키와 같이 4기의 허큘리스 엔진으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후 이네개의 엔진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성항법 장치를 탑재해 정밀도를 높인 것이 바로 K2로 불리는 현무 미사일입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를 300km로 늘린 K3와 500km급인 K4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으로 오해하면서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미군이 나이키를 현역에서 퇴역시키고 있어 부품 수급 및 운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를 현대화하고 개량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측에서 지시한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한 미국은 우리 군의 나이키 미사일의 기술 이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나이키의 최대 사거리를 180km 이하로 제한된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조건은 이후 한국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굳어집니다. 이 지침은 2012년 10월이 돼서야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적용된 후부터 미사일 개발 계획은 활력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먼저 한국 연구원들을 레드스톤 미 육군 미사일 연구소로 데려가 연수를 시켰는데 이곳에서 기본적인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운 좋게 폐업을 앞둔 LPC 고체 추진제 제조 공장 설비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주요 전자 부품과 소량 생산되는 일부 추진제 원료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술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로부터 추진제 관련 기술을 획득했으며 미국이 판매를 거부했던 관성항법 장치 관련 기술은 영국에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는 1978년 9월에서야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인 백곰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키는 1950년대에 개발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성능 개량이 필요했는데요. 사거리 연장을 위해 복합 추진제를 사용했으며 진공관 회로 대신 반도체를 사용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 아날로그 시스템은 유도, 신호 처리도 컴퓨터화했으며 기체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성정밀에서 본체를 만들고 한화에서는 탄두를, 삼성항공에서 추진기관을 개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우중공업에서 발사대를 개발했으며 대우전자와 금성사에서 추적과 탐지 장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백홈은 초기 생산 물량을 시험 운용 포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난 11.6 사태와 12.12 사태로 인해 양산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탄도탄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이키의 페인트를 칠한 것을 국산 미사일이라고 사기에 쳤다며 백곰을 폄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발에 참여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1000여 명 이상이 해고됐으며 미사일 개발 조직을 아예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어렵사리 확보한 미사일 개발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허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안보 위기의식을 느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사일 개발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다시 미사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개발에 들어간 것이 백곰을 개량한 현무일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라는 지시로 현무는 새로운 외형 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나이키 외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지만 이 와중에도 추진 유도 방식은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허큘리스 엔진을 하나로 통합해 대형 1단 로켓을 채택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현무의 탄두는 500kg급이었습니다. 표적에 따라서 단일 고폭탄이나 클러스터탄을 바꿀 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과거 개발을 완료하고도 양산하지 못했던 백곰과 달리 현무 미사일은 200여 개 이상 생산돼 운용됐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나이키를 운용하던 강화 짐지에 최초로 배치됐으며 상당수는 차량용 발사대에 장착됐습니다. 백곰과 현무가 나이키 미사일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현무는 완전히 새로운 정밀 타격용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획득한 SS-21 지대지 미사일의 기술 정보가 현무의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인데요. 정부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에 대응해 2012년 4월 19일 현무의 발사 시험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무의 크기와 외형이 처음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길이 6m, 직경 80cm, 사거리 300km, 발사 중량 3톤 내외, 공산 오차 100m. 이후 유도 장치를 개량해 공산 오차를 30m급으로 낮췄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탄도 이력을 고려할 때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현무이는 트럭으로 견인되는 컨테이너 박스형 발사대에서 장착돼 운영이 되었습니다. 적의 기지에 신속하게 발사해 파괴하고 자신은 재빠른 회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현무이는 블록A라는 이름으로 강화 짐지에 배치해 초기 현무를 대체했습니다. 현무이 블록A를 더욱 강화한 블록B는 2011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시제품은 2009년부터 운용포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이는 개발 초기부터 사거리가 500km급이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또한 현무이 블록B의 배치로 한국군은 개마고1을 비롯한 북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정밀 타격 전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 미사일을 쏘기 위해 연료를 주입할 때 이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 중인 발사대를 명중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위치가 확인된 발사지라면 10분 내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무이 블록B 역시 한계가 있었는데요. 블록A의 탄두 중량이 500kg인 것을 300kg으로 줄여 사거리를 연장시키면서 폭발력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함경도 북부로 미사일 진주를 이동할 경우 대응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한 전 지역은 물론 동북아시아 일대가 현무이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미사일의 전환점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 3C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0년 현무 3C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사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네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3000km의 현무 3D는 순항 미사일로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탄두 중량 2톤의 탄두 미사일인 현무사는 사거리가 800km로 탄두 중량 2톤의 높은 강하 속도로 인해 전술 핵탄두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지구 간 바퀴 거리를 날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0마일 12,874km의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한국, 대만 등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34개국이 서명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거리가 묶여 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은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성 로켓 발사체와 재진입 기술이 갖춰진 현재로서는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현무사를 개량해 탄두무게 500kg, 사거리 3200km급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전력을 보유한 상태인데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 남아있지만 주변국에게 위협적인 국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